식은 사실 뭐예요? fx라는 식이 있어. 그럼 요거를 는 0으로 만들어서 얘를 0이 되는 x를 찾는 거를 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하면 이 그래프의 개형을 가지고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고 아니면 이제 근의 판별식 같이 판별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실근의 개수부터 보겠습니다.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한다. 요걸 이제 극대값, 극소값으로 구하는 건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일단 fx를 는 0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3차 함수 fx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때 x축과 만나는 거를 x1, x2, x3라고 하죠. 그럼 요게 하나가 실근 아니야? 그치? 근데 이 실근을 그래프에서 생각을 해봐. 그럼 지금 좌변이 fx고요. 우변이 0이에요. 그럼 요거를 y는 fx, y는 0이라고 생각을 하면 y는 0이 x축의 식이에요. 그쵸? 그래서 결국 이 y는 fx랑 x축과 만난다. 만났을 때의 교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실근은 x축과의 교점이다. 라는 게 이제 이 방정식과 그래프의 해석이고, 그럼 두 번째. 두 식이 있습니다. fx랑 gx가 있는데 얘네 둘을 같다라고 해요. 같다고 하면은 얘는 넘겨서 fx를 gx에서 뺐을 때 는 0의 실근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3차 함수 y는 fx가 있고 그리고 gx는 뭐 이렇게 직선이라고 쳐볼까요? 그럼 요거를 y는 gx라고 했어. 그럼 두 개를 같다라고 뒀을 때의 교점이 바로 이 fx-gx는 0의 실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축을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서 x1, 여기서 x2, 여기서 x3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제 두 번째 경우의 실근이 되겠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얘를 왜 이렇게 그리고 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우리 극값을 가져요. 극값을 갖는다는 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근의 판별을 볼 건데 근을 판별할 때는 극값을 갖는지 갖지 않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극값을 갖는 경우와 극값이 없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3차 함수에서 극값을 갖는 건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다? f'x는 0에서 판별식 쓴 게 0보다 어때야 돼요? 둘 다 가져야 되잖아. 네? 극값을 가지면은 0인 거의 개수가 몇 개여야 돼? 2개여야지. 그래야 이렇게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서 극대값, 극소값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려면 f'0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근의 판별한다고 했으니까 근의 판별이 뭐야? fx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지, 그 다음에 fx가 중근과 한 실근을 가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두 허근과 한 실근을 가질지, 요거를 판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프를 굳이 그려보지 않더라도 근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실근, 이거 그래프 그렸을 때 우리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위치를 봐봐. 얘가 극대고 얘가 극소예요. 그럼 두 개의 부호가 어때? 다르죠. 그래서 요거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했을 때 0보다 작다가 되면은 서로 다른 실근을 갖습니다. 그럼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서로 다른 실근이기 때문에 실근의 개수가 총 3개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중근과 한 실근을 갖는다라고 해볼게요. 중근을 가지는 거는 두 가지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첫 번째는 한 번 지나고 여기서 중근을 가져. 아니면 중근을 먼저 가지고 여기서 실근을 이렇게 갖는 경우 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 다 똑같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도 뭐다? 극값의 위치를 봐봐.
자, 여기 극대값 있고 여기 극소값 있어요. 근데 극대값이 몇이야? 0이죠. x축과 만나니까. 그럼 여기도 얘도 극대고 얘가 극소야. 근데 극소가 몇이야? 0이야. 그럼 그 말은 극대값과 극소값을 더한 게 무조건 몇이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오케이? 이게 바로 중근과 한실근을 가질 때의 조건이 되는 거고, 그럼 중근이랑 한실근이니까 실근의 개수가 몇 개예요? 네? 뭐 3개야? 여기서 1개, 여기서 1개니까 2개가 나와야죠. 네. 너무 놀라서 사자우를 질러. 1개, 1개, 2개. 실근이.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두 허근과 한 실근 보겠습니다. 요것도 그래프 한 2개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x축이 있다라고 치고, 자, 한 실근이 먼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두 허근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너무 애매하게 그렸다. 극값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허근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실근을 이렇게 갖는다라고 했을 때도 뭘 보라고? 극대값, 극소값, 극대값, 극소값을 봐요. 근데 얘네 둘은 위치가 아까는 하나가 양수였으면 하나가 음수였어. 근데 얘는 둘 다 음수거나 둘 다 양수거나, 그죠? 그럼 요건 식으로 나타내면 뭘까요?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한 게 0보다 어떻다? 부호가 같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돼. 자, 그럼 실근의 개수 몇 개? 여기서는 실근 1개, 그치? 그래서 이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했을 때 0보다 작은지 같은지 큰지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결정된다. 요게 바로 방정식의 활용, 요 내용 전체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경우, 이제 마지막, 이거는 간단해요. 극값을 갖는 거에서 했었고, 이번에는 극값을 갖지 않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극값을 갖지 않으려면 얘들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저번 시간에 어떻게 배웠냐면요, F'X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만약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럼 얘는 중근을 갖죠. 그러면서 증가 감소가 계속 증가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극값을 안 가지는 거거든. 그리고 허근을 갖는다라고 쳤을 때도 만나지 않아서 얘가 둘 다 플러스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돼서 극값이 같지 않는 경우였거든. 그러면 F'X가 0일 때 그때 판별식이 어때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극값을 갖지 않는 겁니다. 이건 저번 시간에 한 거예요, 그대로. 자, 그러면 지금 이 2개의 그래프 있죠? 이 2개의 그래프를 보고 이제 좀 자세히 그려볼 건데, 뭐 자세히 그릴 것도 없어.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를 해요. 증가를 하는 경우는 총 2가지의 경우로 세 가지의 경우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3차 방정식이잖아. 그러면 중근을 갖는데 이 모든 근이 다 같은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그 용어를 한번 말했었는데, 삼중근이라고 말한다고 했죠. 중근을 딱 하나만 갖는다. 그럼 이 경우에는 극값을 갖지 않는데 근이 하나가 존재하는 거니까 실근의 개수 몇 개예요? 1개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한 실근과 허근을 갖는 경우를 볼 건데요. 허근을 가지면은 그냥 이렇게 가다가 극값이 0이 되는 부분이 없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얘도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0이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슉 이렇게 그려지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허근을 가지고 여기서 실근을 갖는 거죠. 그리고 얘도 여기서 실근을 갖고 여기서 허근을 갖지만 얘는 지금 극값이 존재하지 않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에요. 그냥 대충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하세요. 그러면 어쨌든 실근의 개수 몇 개야? 얘도 1개예요. 실근 하나에다가 허근 2개니까. 자, 그러면 극값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둘 다 1개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극값을 갖지 않으면 3차 함수의 실근이 1개밖에 나올 수가 없다. 오직 어떤 경우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내용이 끝이고, 지금 배운 내용이 어떤 걸 정리하려는 거냐면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져. 만약에 갖는다고 치면은 두 개의 부호를 비교를 해봤을 때 두 개의 부호가 달라. 그러면 세 실근을 갖는 거고, 둘 중에 하나가 0이야? 그러면 두 실근을 갖는 거고, 그 다음 두 개의 부호가 같다라고 하면은 허근을 가지면서 실근이 한 개인 거예요. 그리고 극값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온통 다 실근은 한 개밖에 나올 수가 없다. 3차 함수에서 실근이 0개일 수는 없어요. 이거는 짝수 개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가 총 3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3개 중에 만약에 하나가 허근이야. 그럼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켤레근일 수밖에 없죠. 개수가 실수니까.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얘만 혼자서 딸랑 허근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건 무조건 실근이어야 돼. 그래서 3차 함수의 경우의 수 중에서는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가 이게 이제 당연한 말인 겁니다. 자, 예제 1번 봅시다. 예제 1번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지금 여기서 는 0이라고는 했지만 좌변에 있는 거를 다 fx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미분해 볼게요. 미분하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12가 되고 3으로 묶으면 x-2, x 플러스 2 이렇게 돼서 는 0이 돼요. 그러면 그래프로 그려도 상관없고 표로 그려도 상관없고, 근데 표 어떻게 그리는지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맨 왼쪽에 x랑 f'x랑 fx 이렇게 세 개를 그려요. 그래서 0이 되는 때가 마이너스 2랑 2니까 그 사이사이에 값들까지 조사를 해야 돼서 점점점 이렇게 그어줘. 그러면 마이너스 2일 때도 0이고 2일 때도 0인데 그려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풀 이렇게 하면 증가감소가 판단이 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일 때 극대값을 갖네, 그 다음에 2일 때 극소값을 갖네 이렇게 해주고 그때 이제 함수값을 대입을 해서 구해보는 거죠. 그럼 fx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극대값은 플러스 17 나오고요. 2 대입하면은 극소값은 마이너스 15가 나온대요. 어머? 두 개의 부호가 다르네. 그래서 두 개의 부호 다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구해봐도 그래프 굳이 안 그려도 알 수 있는 거지만 그려봐도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실근이 총 3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답에다가 3개라고 써주면 끝. 자, 예제 2번. 예제 2번에 근이 다음과 같도록 실수 A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요놈도 마찬가지로 좌변에 있는 식을 fx라고 둡니다.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a가 되고 요거를 미분해서 3x제곱 마이너스 6x는 0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그 방정식의 활용 문제에서는 다 상수항에다가 미지수를 주거든요. 그래서 미분하면은 그냥 이렇게 인수분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어려운 문제가 아닌 이상. 그래서 0과 2에서 극대값, 극소값을 가진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제 굳이 안 그려도 봐도 되지. 뭐 이 짓 안 해도 되죠. 여기서 극대고 여기서 극소잖아. 왜냐하면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자, 그러면 극대값은 F0에서 나오고요. 극소값은 F2에서 나와요. 그럼 이제 0 대입해서 마이너스 A, 2 대입하면 8, 12, A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네. 자, 그럼 이제 극대값, 극소값을 구한 거잖아요. 자, 1번 문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데요. 아까 뭐라 그랬어? 극대와 극소를 곱했을 때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4A 곱하기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 이거 좀 거슬리네요. 플러스로 다 바꿀까요? 이렇게 하면 플러스 둘 다 바꾸면 돼서 0보다 작다라고 하면 A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게 1번 답이고,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중근을 가져.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0이어야 돼. 그래서 A가 0이거나 A가 마이너스 4거나. 그럼 3번은 뭐겠어요? 허근을 가져야 한 개의 실근만 갖겠죠. 그래서 요거 부호만 반대로 하면 되지. 그래서 A 곱하기 A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라고 해주면 가장자리 값으로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A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지금 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다 같은 내용인데 그냥 문제를 조금 어떻게 변형하느냐에 따라서 푸는 방법이 살짝씩만 달라지는 건데 내용 자체는 다 똑같아요. 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얘도 사실 좌변을 fx로 둬도 똑같이 나오긴 해. 근데 뭐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a를 이항을 합니다. 그럼 식이 어떻게 생기냐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는 a가 되죠. 그럼 이거 뭐라고 해석해도 된다 했어? 좌변에 있는 거는 fx라고 두고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2x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거를 y는 a라고 써줍니다. y는 a. 뭐야? 이거 상수함수야. 그지? 그래서 3차 함수를 그리고 y는 a라고 했을 때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바로 이 실근의 개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냥 요 놈을 fx라고 놔도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그냥 방법을 하나 더 설명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헷갈리면은. 자, 그럼 fx 이렇게 놨으니까 얘 미분해서 일단 극대값, 극소값부터 찾아주자. f'x는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가 나와서 6으로 약분하고 인수분해하면 는 0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일 때와 2일 때 이것도 안 그려가도 되죠? 극대 극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순서대로. 그러면 f-1은 뭐야? 숫자로 나오죠 이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니까 7. 그 다음에 f2는 4, 12, 16, 12, 24니까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오네. 한번 그려볼까요? 아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좌표가 마이너스 1,7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얘가 2, 마이너스 20이 나와요. 그쵸? 그럼 y는 a를 그었을 때 뭐가 되면 돼? 1번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과 하나의 양의 실근이래. 그럼 x축이 일단 어딘지 봐야 되네. 얘가 y값이 7이고요. 얘가 y값이 마이너스 20이에요. 그러면 x축은 요쯤에 존재를 할 거야. 그치? 얘는 x축보다 7만큼 올라와 있는 거고 얘는 x축보다 마이너스 20만큼 올라온 거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1번 문제 잘 보세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과 한 개의 양의 실근이래요. 그러면 세로선,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하나 그었을 때 두 개의 음의 실근과 하나의 양의 실근이어야 돼. 그럼 어디 있어요? y축 어디다 그려야 돼? y축? f0이 0이잖아. 그럼 여기가 y축이겠지.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음의 실근 두 개랑 양의 실근 하나. 여기 지나야 되네요. 여기가 y는 a여야 여기서 서로 다른 음의 실근과 양의 실근 하나를 갖겠네. 그래서 자 a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 요 사이를 움직이고 있으면 돼요. 어디까지? 7까지. 근데 7이면 안 되죠. 하나만 가지니까. 그래서 a는 0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아야 한다. 요게 바로 1번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뭐래? 한 개의 음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이래요. 반대 경우겠죠. 여기서 하나 가지고 여기서 두 개 가지고 그러면 요 사이를 움직이고 있는 선은 다 y는 a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는 뭐보다는 커야 돼. 어디까지 가능해? 그치? 마이너스 20보다는 커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20보다 크고 0보다는 작다가 2번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풀 수도 있는 거다. 까지가 방정식에서의 활용이에요.